그럼 시작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코스포츠 에이전시 대표도 있고 야구 에이전트 이해라고 합니다. 개인 방송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응답하라 이제 시즌 1부터 4까지 했는데 아마 참석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때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제 그분들을 직접 오프라인 강의장에서 만나서 1대1로도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질문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좋은 거는 진짜 에이전트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하게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거를. 근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완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잘 많이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거고요. 원래 이 응답하라 에이전트의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질문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보통 저한테 DM이나 아니면 회사로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오세요. 그래서 에이전트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과를 가면 좋을까요? 뭐 회사에 입사하려면 어떤 걸 갖춰야 돼요? 이렇게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사실은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도움을 드리고는 싶고 또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너무 막막했던 기분이 있어서 그러면 내가 강의라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궁금한 걸 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원래 오프라인으로 4년 동안 진행을 해왔고 올해는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또 막상 하려니까 너무 막막했는데 저희 전 직원이 스팟으로 옮겼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스팟 측에서도 또 이렇게 기술 지원을 해주실 수 있다. 좋은 취지로 하는 거라서 또 이쪽에서 야구도 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함께 기술 지원을 받고 여러분들과 오늘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질문을 많이 해주셔도 되고 자유롭게 해주셔도 되고 중간에 만약에 너무 궁금한데 뭐 대답을 원하면 저희가 전화를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질문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리고 또 미리 질문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정말로 좀 더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한 2-3명 정도를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저희 회사로 초청을 해서 1대3 멘토링을 실시를 할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궁금한 점을 더 와서 시간을 여기서 바로 질문하셔도 돼요. 바시티 베이스볼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개인 방송 너무 싫어. 나 어떡해. 어쨌든 여기서 바로 질문하셔도 되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미리 질문을 받았던 게 꽤 많아요. 한 몇 개 정도 왔어요. 한 7-80명 분들이 질문을 주셨고 질문은 또 한 번에 막 몇 개씩 해서 꽤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선별을 좀 했고 중복되는 거는 이제 좀 선별을 해내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간에 질문도 답변을 해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할 거니까 질문 많이 해주시고 참여 많이 해주시고 또 제 아는 예전에 후배는 아니고 같이 이제 아디다스에서 일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 친구도 똑같이 저한테 지금 조언을 구하려고 와서 결국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고 지금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책을 써서 제가 이것도 선물로 드릴 수 있는 분들을 몇 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민혜나도 대답을 해? 네. 알았어. 우선 간단하게 그러면 지금 107분이 그럼 시청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게? 네. 많이 들어오셨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한번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 약간 상처받는다. 이런 게 있구나. 독재자? 아니 그쵸. 그쵸.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선 회사 소개 간단하게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저희 회사는 리코스포츠 에이전시라고 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 회사 로고 좀 바꿨어요. 뒤에 보시면 바꿨고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나요? 다음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 네. 저희 회사 대표가 저예요. 설립일은 2014년 3월. 그러니까 저희가 만으로 한 6년 5개월 됐는데 이제 그 전에 사실 일은 시작은 했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다가 법인으로 변경을 하게 된 거고 주요 사업은 선수 에이전시 매니지먼트 및 스포츠 마케팅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종목 야구, 그 다음에 축구,
골프, 올해 e스포츠를 신설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개인 종목 선수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지금 저희가 어제 계약한 선수까지 합하면 101명, 지난주가 100명이었고요. 총 101명이 함께하고 있는 스포츠 에이전시입니다. 네. 다음으로 갈까요? 우선 제일 많이 질문을 해주신 부분인데, 스포츠 에이전시 또는 스포츠 에이전트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직업을 딱 설명하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건 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직업이 뭐 딱히 하나를 딱 한정 지을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뭐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 안에를 좀 찬찬히 러브 스토리를 딱 빼고서 보면은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 안에 계약하는 모습도 있고, 구단 다니는 모습도 있고, 또 회의도 하고, 또 선수도 만나고, 설득도 하고, 때로는 이제 거기 보면 선수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경찰에 체포가 돼서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럴 때가 없으면 좋은데 그런 경우도 있죠. 사실은 있기도 하고, 또 광고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주 일을 이제 계약과 매니지먼트는 뭔가 관리를 좀 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 일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뭐 가끔 이런 질문 받아요. 그럼 선수 관리할 때 과연 어떤 일까지 해보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얘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 선수들이 힘들죠.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무엇 그 이상까지도 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또 선수마다 니즈가 다 달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스포츠 에이전트가 우선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계약은 기본이고요. 근데 그 계약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단순히 오늘 내가 얘를 딱 맡아서 난 계약을 잘할 수 있어, 내일 들어가서 얘한테 뭐 얼마 남겨주겠어,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 계약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선수도 잘 알아야 되고, 그 선수가 그만큼 성장을 할 때까지 같이 가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계약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스카우트도 해야겠죠. 좋은 선수를 보러 다녀야 되고,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해야 되고, 스카우트를 하고 나면은 우리 회사를 오게 하기 위해서 설득을 해야 되고, 그 선수의 맞춤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정말 진짜 많아요. 소통은 안 해주시나요? 할게요. 계약금의 5% 이외에 추가적으로 매니지하는 부분에 선수 쪽에서 비용을 받으시나요? 추가적으로 야구 같은 경우는 따로 매니지라는 비용을 받는 건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 광고라든지 아니면 인도스먼트 계약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비용을 받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비용을 발생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니지먼트 피라고 해서 따로 청구를 하고 있어요. 직원은 총 몇 명인가요? 지금 10명? 11명?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저 친구가 인턴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 설명하고 나서 소통하신다. 중간중간 하죠, 뭐. 네. 제리 맥과 영화 볼 때마다 설레는 영화이긴 한데, 저는 볼 때마다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중간에 봤을 때, 처음에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멋진 에이전트의 모습과 또 나중에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바라봤을 때 느꼈던 스포츠 에이전트의 모습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설레기도 하고, 또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일했는데 쟤도 연애를 하는데 왜 난 못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어쨌든 그 부분은 좀 공감이 안 돼요. 어쨌든 네, 다음. 그래서 에이전트 업무에는 계약 및 연봉 협상 이런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뒤에? 애드버타이즈먼트 앤 인도스먼트. 그래서 이제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선수의 인지도가 낮은 경우에도 인도스먼트 계약을 잘 받나요? 좀 쉽지는 않죠. 네, 사실 인도스먼트 계약이 특히나 올해 내년은 굉장히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면 스포츠, 특히 이 브랜드들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 외에 스포츠 에이전트 업무로는 뒤에다 있네요. 미디어 앤 PR, 그쵸?
저희 미디어에 어떻게 나가고. 근데 약간 좀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야구 팬들분들이 이제 언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에이전트들이 그렇게 언플을 많이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디어로 선수를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선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미디어는 좀 구단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디어랑 저희도 잘 지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 모든 이렇게 선수 쪽에서 나가는 기사들이 에이전시나 에이전트 쪽에서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다르게 있고, 그렇지만 확실히 자기 PR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많이 어릴 때부터 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린 친구일수록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기 관리 또는 팬들과 소통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서 조금 더, 이미지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절대 쌓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게 호흡을 바라보고 이 선수가 좋은 선수, 또 선수들 호감형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선수를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음 업무로는 기타 사회공헌활동, 지금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CSR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회사는 12월 달에 선수들이 다 같이 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다 같이 봉사활동을 가요. 그래서 12월 달에 함께 봉사활동도 많이 가고 저희가 지원도 많이 가고, 그렇게 해서 좀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스포츠 종목에 에이전트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종목이랑 계약하고 싶으신가요? 저희는 지금 하는 4종목을 베스트로 다 하려고 하고는 있고, 추가적으로는 대부분 사실 먼저 연락이 오거나 좀 도움이 필요한 선수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데, 이게 종목마다 정말 많은 지식이 좀 필요해요. 처음에 저희가 리듬체조 선수를 계약했을 때 정말 리듬체조 공부를 한 1년을 하는데, 저희 직원이랑 저랑 도대체 왜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걸까? 왜 점수는 저렇게 되는 걸까? 이런 걸 이해하기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종목을 많이 늘리는 게 사실 목표는 아니에요. 지금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안에서 좀 베스트를 다하는 게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겨울 그리고 봄에 계약 연봉 협상을 하면 여름에는 선수를 위해 요 시즌도 바빠요. 아까도 사실 전화 와서 중간에 나갔다고 지금 사실 전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는데, 중간중간에 선수들이 이제 필요한 용품들은 기본이죠. 용품들 같은 경우는 기본이고, 그 이외에도 선수들이 정말로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네. 그리고 어디 이렇게 막 몸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계속 통화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고, 좀 지쳐하는 친구들, 멘탈이 나간 친구들, 정말 그래서 아직도 쉴 새 없이 보통 뛰고, 그래서 보통 한 10시, 이때 10시 반 이렇게 끝나고 나면 한 2시간 정도는 저도 카톡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밤까지 이야기도 나누고 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에이전트 회사를 알고 싶어서 최근에 검색을 했는데 알던 사이트 3개가 다 사라졌는데 폐업인가요? 모르죠, 저는. 어디 사이트였나요? 근데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현재 외국인 선수도 있나요? 네, 저희가 작년에 소사 선수 외국 가는 거 잠깐 일을 했었고요. 그런 친구들도 같이 하고 있고, 개인 종목이 아닌 프로팀에 있는 경우는 개인 선수와는 달리 구단과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 프로팀은 구단과의 소통이 기본이죠. 그리고 구단이 하는 일들에 대한 존중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에이전트가. 그래서 개인 종목의 경우는 협회랑 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구단이랑 일을 하실 땐 여러분, 예를 들면 야구 선수는 2월달부터 11월달까지가 활동기간이잖아요. 그 사이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업무, 홍보활동, PR, 미디어 어피어런스 이런 부분은 전부 구단과 소통을 무조건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 일이 아닌 본인의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광고가 됐든 어떤 게 됐든 거의 모든 걸 구단과 소통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단과 잘 소통을 해야지만 구단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선수가 옮겼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는 저기랑 사이가 나쁠 거야. 근데 사실은 소통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하고 이러는 건 없고요. 계속 연락도 하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 한 번 또 이렇게 조금 불편한 일이 생겼다 이래도 이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안 받는 것 같아요. 다음 역량 살짝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필요 역량, 종목 이해도, 그쵸, 아까 얘기했던 종목 이해가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그냥 넘어가죠. 뭐 빠르게. 질문도 많은데 중간중간 얘기해 드릴게요. 직업 윤리, 그거 중요하죠. 정직하셔야 돼요. 다 아는 얘기긴 할 텐데 진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그다음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게 중간에 어떤 분이 예를 들면 최땡은님께서 여성 에이전트로서 대표님만의 어떤 차별화를 더는지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저여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여성이어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여자들이 좀 차가울 땐 더 차갑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평상시에는 뭐 심할 수 있겠지만 협상을 할 때 좀 크게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차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을 보통 하는 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직원 중에 축구 에이전트 되고 싶어서 들어온 친구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말을 좀 많이 하고 발표도 많이 하고 말을 좀 조리 있게 하는 거를 계속 연습하시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이건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포츠 에이전트 관련된 학과가 있다고 하는데 편입을 꼭 해야 저는 에이전트 학과의 편입은 꼭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어려운 얘기죠. 왜냐면 또 학과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유리할 수도 있기는 한데 스포츠 에이전트 학과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또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꼭 에이전트 학과를 가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본인의 역량을 좀 확 키울 수 있는 좀 이따 더 말씀드리긴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대학생들이 얼마나 될까? 지금 109명 시청하고 계신데 대학생들이 한 절반 이상은 되시겠죠? 그럴 것 같은데 학과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으시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왜냐면 물론 스포츠 학과를 나오면 좋은 건 있어요. 저희가 보면은 좀 이해도가 높기는 한 것 같아요. 스포츠 마케팅이나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인도스먼트에서 이런 거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이 브랜드 어떤 특징이 있고 좀 잘 알아듣는 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채용된 친구 같은 경우가 무슨 학과 나왔죠? 경영학과 나왔나? 경영학과 요번에 나왔는데 이 친구는 대신 스포츠 관련된 액티비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를 설득했던 건 뭐였냐면 저는 굉장히 고민을 하다 경영학과 간 이유는 전반적인 걸 배우면서 활동을 통해서 스포츠를 배우길 원했다고 뭐 비슷하게 얘기를 했죠.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인터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지원자가 한 90명 100명 됐고 이제 뽑혀서 들어온 친구인데 여자인데 키가 173이에요. 제 구두를 안 신으면 자꾸 직원 내가 대표인데 약간 쫄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학과 다니신 분 많으네요. 쭈슬러님도 그렇고 푸다타님도 그렇고 제가 혹시 안 읽어주는 질문이 있으면 놓친 경우에 계속 다시 넣으셔도 돼요. 그런 게 있고 선수 출신 비선수 출신 장단점 장단점 선수 출신 그거 누가 질문도 했거든요. 선수 출신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라고 지땡경님도 보내주셨는데 선수 출신이 무조건 유리하냐요? 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선수 출신 중에 사실 야구 쪽에서 보시면 선수 출신 중에 에이전트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 자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프로 출신 중에는 아예 없으시고 아마추어까지 하셨던 분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 출신의 선수가 에이전트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또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선수 출신이 좋겠죠. 야구도 잘 알고 야구도 해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갖췄으면 유리할 텐데 사실은 이 모든 걸 갖추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선출은 선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저같이 선출이 아닌 사람이 갖고 있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선수들 야구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정말 꼭 필요할 땐 얘기를 하지만 선출들도 메커니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들지는 않아요. 왜냐면 코치님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막 엄청난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선출들이 또 유리한 건 있죠. 왜냐면 자기네들만이 갖고 있는 그
공감대 형성? 분명히 있거든요. 너무 부럽죠. 근데 저는 되려 그걸 되게 존중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야구팀, 축구팀, 골프팀 전부 다 선출 스카우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스카우트를 할 때만큼은 이 선출분들의 의견을 거의 90% 이상 전적으로 믿으려고 하고 있고, 대신 저도 리서치는 많이 하죠. 저 선수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축구는 좀 야구에 비해 선출이 조금 더 많이 유리한 구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지도자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역량을 갖추면 선출이 아니어도 비선출도 에이전트를 할 수 있는데, 들어올 수 있는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진입장벽은 선수 출신이 훨씬 쉽기는 하죠. 선수 출신이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하면은 그 대답에 대해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진입장벽을 생각했을 때는 진입을 하기에는 선수 출신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정답이기는 해요. 근데 막상 이제 안에서 들어와서 일을 할 때는 선출과 비선출이 꽤나 비슷한 어떤 포션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네트워크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스포츠학과 갔을 때 좀 좋은 거는, 막상 일해보니까 저희 직원, 저는 스포츠학과를 안 나와서 스포츠 쪽 인맥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신기한 케이스들이라서, 와, 스포츠 쪽 인맥이 정말 하나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되려 좋았던 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더라고요. 스포츠 쪽 인맥은 없는데 미디어 쪽에서도 일을 하고, 제가 교육 쪽에서도 일을 하고, 그 이후에도 외국 쪽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스포츠를 제외한.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도움을 많이 됐어요. 대학생 인턴이요? 잘 안 뽑아요. 가짜님. 아주 가끔 뽑기는 하는데 잘은 안 뽑는 것 같아요. 저희가 힘든 이유가 저희 비밀 유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비밀 유지 때문에 대학생 인턴을 잘 뽑지는 않지만 뽑은 경력은 있어요. 피도리님, 채용 주기와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채용 주기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잘 안 뽑기는 해요. 왜냐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사실은 계속해서 많이 뽑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리고 나서 바로 뽑은 적도 있었는데, 경쟁률은 지난번에는 한 90대1, 100대1 정도 됐었고요. 그전에도 한 50대1에서 100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공인시험이 있는데, e스포츠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e스포츠는 축구, 야구보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공인제도가 없어요. 근데 e스포츠는 저도 사실은 엄청 선수 기다리다가 엄청 많이 소위 말하는 까인 적도 많고요. 저 4시간 기다리다 못 만나본 적도 있고 어렵더라고요. 네. e스포츠는 이제 그것도 지금은 딱 정답은 없지만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협회에서 한 14년 정도 일하셨던 분이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선수들을 만나고 있기는 해요. 단어 수의 리밋이 있구나. 스팟! 단어 수의 리밋이 있대요. 구단과 계약금에 대한 이견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무조건 더 달라 해야죠. 저희 회사가 이제 계약을 되게 잘하고 칭찬도 많이 받는 것 중 하나가 이제 계약금 많이 달라고 하는 거고, 팬들이 보시면 싫어하시겠지만 이견이 있을 때는 많이 설득을 하죠. 어떤 방법으로든 많이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정말 읍소도 하고. 근데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분위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떤 경우는 연봉이 어쩔 수 없이 높아질 때가 있고, 또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 높게 좀 책정을 할 수 있는, 대신 조금 금액을 아주 조금 낮춰드릴 때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변호사 출신 에이전트가 산업에서 50%가 넘나요? 활동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상현 씨 질문인데, 활동하시는 분들은 현재 그렇진 않은데, 처음에 야구 에이전트 공인 대리인 시험을 봤을 때 첫 해에 변호사 출신 분들이 엄청 많이 응시를 하신 건 맞고, 또 4과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유리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50% 넘는 변호사분들이 합격을 하신 건 맞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은 변호사 출신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바시티 베이스볼 계약하면서 이 구단은 설득하기 힘들었다, 이 구단은 쿨했다. 다 어려워요. 쿨한 구단이 어딨어. 쿨하면 안 되죠. 에이전트도 안 쿨해요. 에이전트도 구단도 서로 굉장히 계약할 때는 서로 쿨하지 못하게 미안해. 그렇죠. 끝난 다음에 되게 쿨해지는데 쿨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끝나면 되게 쿨한데 그 전에는 뭐 매달려도 보고 뭐 괜히 막 이러고도 보고 이런 게 있어서 꼭 엄청 그렇진 않아요. 어려워요. 관련책이 없이 접근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에이전트요? 그쵸, 없어요 많이. 아까 어느 분이 에이전트 아카데미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2기가 아니고 저희가 3기 아마 운영을 했었던 프로스포츠 협회에서 하는 에이전트 아카데미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앞으로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좀 그거 프로그램을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아카데미로 뭘 배우겠어 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그때 당시에 거기 뭐 대행하는 또 회사가 저희 회사가 그때는 아니었고 다른 회사에서 부탁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인턴을 한 명 쓰게 된 거예요. 그 인턴 일로 와봐봐. 인턴 얼굴 비춰봐. 그 인턴인데 이 친구가 별사탕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일로 와요. 이 친구가 이제 얼굴이 나오고 있는 거야? 이 친구가 이제 거기 에이전트 아카데미 간만 나오고 있어. 이 친구가 그때 이제 오늘 원래 이러고 나오면 안 되는데 이제 저기니까 나왔는데 출연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CSR이라서.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그 에이전트 아카데미에서 이제 들어오게 된 친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턴만 쓰려고 했는데 지금 얼마 됐죠? 2년 동안 지금 저희 에이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딱 생각했던 게 이제 처음에 지원을 인턴을 해주니까 그거 인턴을 해서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어쨌든 도움이 좀 되는 게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그 프로그램 출신 나중에 좀 이따가 또 한 명 더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지금 요번에 또 들어온 다른 친구도 이제 어쨌든 정부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많아요. 인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끝나고 나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좀 되는 것 같아요. 내 얼굴 가리는 거 이거 뭐예요? 와, 스팟 라이브 광고한 거야 내 얼굴 가리고? 진짜. 그래서 인턴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로드미로님 인턴의 어떤 부분을 그때 보고 채용을 했냐? 사실 이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할 텐데 저 친구는 처음에 진짜 인터뷰 자체는 저 남자 아까 그분 친구는 인터뷰 자체를 너무너무 못했어요. 면접을 봤는데 정말 너무 면접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고민을 하는데 이 친구가 원래 스포티비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 편집을 엄청 잘하는데 야구도 잘하지만 축구를 되게 잘하고 야구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은 되게 수준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좀 필요했던 게 축구 영상을 편집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회사가 이렇게 막 돈을 막 쓰면서까지 그걸 정규직으로 두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인턴 지원금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친구를 해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영상 편집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너무 일을 잘해서 사실 채용이 된 케이스예요.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신만의 좀 여러분들이 초극 장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력서를 요번에 지난 4개월 전에 인턴 채용을 할 때 많이 받아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너무너무 젊은 친구들이 대단하고 또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딱 그 고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 놔줘. 그 맨 마지막에 정말 이 친구 기억남나 이 친구 진짜 이게 너무 괜찮다라는 장점이 있는 게 없어요. 다 비슷해요. 학교도 잘 다니고 GPA도 높고 활동도 되게 많이 했고 이런데 딱 하나를 봤을 때 뭔가 확 나를 끌어가다는 그리고 이 친구가 처음에 만약에 뭘 했을 때 이런 일을 딱 시키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외국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예를 들면 아까 같이 비디오 영상 편집이 될 수도 있고, 프레젠테이션, 요번에 이제 들어온 친구 같은 경우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대해서 디자인을 되게 예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을 보고 채용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만의 초극특 장점, 아 내가 이것만큼은 진짜 잘한다. 제가 이제 꼭 면접 들어오면 물어보는 게 뭘 제일 잘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거침없이 내가 진짜 잘하는 장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만의 진짜 매력과 장점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딱 그 자리에서 딱 난 이건 진짜 잘해. 네가 날 뽑으면 내가 이것만큼 인해서 진짜 잘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운전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운전도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 친구는 운전을 못해요. 제가 그걸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인턴 때 나가서 차 딱 한 번 줬는데 바로 범퍼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운전대를 못 잡고 있어요, 지금.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피도리님이 외국어 뭐 하면 좋을까요? 이러는데 외국어는 제일 어쨌든 기본이 되는 건 당연히 영어고요. 그 이외로는 도움이 되는 건 저는 요즘은 스페인어. 제가 서반어라고 해서 나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스페인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로는 일본어도 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고, 요즘은 영어 다음은 거의 스페인어인 것 같아요. 스페인어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까 전에 뭐 보내주신 뭐였죠? 무슨 별이에요 이게? 뭐라고 했죠? 그거 같은 경우는 전액 어디에 지금 미안해, 아까 쓴 거 없어요. 네, 후원 수익이 나오면 전부 다 학생 야구 인권 캠페인을 위해서 쓰여질 예정이래요. 제 글씨가 없었죠. 학생 야구 인권 캠페인에 대해서 쓰도록 할게요. 협상 계약만 잘하면 훌륭한 에이전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협상이랑 계약이 중요한 건 꼭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상을 잘하고 계약을 잘하려면 좋은 선수가 있어야 되고,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하려면 그만큼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눈을 갖추기도 사실 어렵지만 그 선수가 나를 믿고 따라오게 하려면 그만큼의 또 갖춰져 있는 능력이 많아야 되고요. 또 이 선수가 내 회사가를 나 이 회사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에이전트를 바꾸지 않고 좋은 계약을 이끌어낼 때까지 그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때까지 있으려면 정말 또 매니지먼트 일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협상이랑 계약은 좋은 선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좋은 선수를 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나아가는 그 과정이 엄청 길고, 때로는 재미있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버겁고 이런 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견뎌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견뎌내는 그 능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시다고 보면 돼요. 비선수 출신 스포츠학과에서 근데 뭐 하는데 뭐가 있다는데? 부전공으로 뭘 했으면 좋겠나요? 라고 질문이 나왔었는데, 부전공으로 했으면 좋겠는 거는 과가 뭐예요? 전공이 뭐지 그러면? 부전공으로 했으면 좋겠는 거는 저는 다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해요. 사실 어떤 분이었지? 예전에 이거 해드릴게요. 안땡용님, 저는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기 희망하는 고3 문과 수험생입니다. 이분 들어왔어요? 고3 문과 수험생 지금 듣고 있나? 듣고 있으면 손 좀 들어줘요. 네이버 지식인에 안상영 씨예요? 오, 맞네. 오, 그때 네이버 지식인에 저의 고민을 올렸을 때 이해랑 대표님이 처음으로 답해주신 게 기억납니다. 제가 뭘 검색하다가 네이버를 찾았는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갑자기 밤 꽂힌 거야. 자꾸 로그인을 해가지고 미안해요. 로그인을 해가지고 막 썼어요, 제가. 근데 너무 설레는 거예요. 댓글을 처음 달아본 거예요, 그때. 우선 많은 글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가 댓글을 달았었거든요. 너무 그분이 여기 있네, 반가워요, 진짜로. 그때 궁금했었어. 지금 입시기간이라 어느 학과에 지원할지 고민입니다. 법학과와 경영학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에이전트가 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에이전시 입사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 학과는 무엇일까요? 전 둘 다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법학과 같은 경우는 이게 꼭 예를 들면 변호사가 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학과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내가 선택한 학과와 또 고3이 됐을 때 내가 선택한 길을 대학에 졸업했을 때 계속 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좀 아까 같이 스포츠 에이전트과 이런 걸 그렇게 크게 추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중간에 다른 길을 걷게 됐을 때 다시 또 과를 바꿔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이 많이 돼서 만약에 예를 들면 에이전트 뭐든지 한 길만 갈 수는 없으니까 에이전트라는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경영학과나 법학과를 생각했을 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걸로 가요. 무조건 잘하는 게 중요해요. 내 성향에 법학과가 더 잘 맞는지 경영학과가 더 잘 맞는지. 왜냐면 법학과라는 데는 또 법학도들이 갖춰야 되는 어떤 소양이 있고 분명히 그 안에 자기가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엉덩이도 무거워야 되고 책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물론 경영학과 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본인이 잘하고 많이 배우고 본인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데로 가세요. 무조건 즐거워야 돼요. 잘해야 돼요. 즐겁기만 해도 안 되고 잘하기만 해도 안 되는 건 왜냐면 자기가 즐겁게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 유퀴즈 이해랑을 검색해보세요. 왜? 해외 UK 메이드 해외 계약과 국내 계약의 가장 큰 차이점. 국내 계약은 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좀 편안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FA 계약이다. 무조건 4년 이런 고정관념도 좀 있고요. 그리고 딱 그 이제 시장에 이제 뛰어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딱 정해진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소무도 너무 빠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부장끼리 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해외 같은 경우 굉장히 편해요. 해외는 사실 나 얼마 원해, 뭘 원해, 기간은 어때, 더 줘, 여긴 어떨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진짜 비즈니스적으로만 가도 괜찮은데 한국은 꼭 비즈니스적으로만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구단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모기업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이라든지 그 해에 잡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계약과 국내 계약은 상당히 좀 제가 갖고 있는 애티튜드 같은 경우도 약간 국내 구단 들어갈 때는 약간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들어가면서 해외 갈 때 다 피고 나이스 투 미츠 딱 이러면서 약간 들어가는 받을 때도 하고 문자로 할 때도 좀 그런 편안함이 좀 있죠. 좀 다른 것 같아요. 휘도리 통계학과도 세이버 매트릭스와 함께 도움이 될까? 도움되죠. 굉장히 도움돼요.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요즘은 아시다시피 데이터 애널리틱스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단순히 야구뿐만 아니라 이 통계라든지 이 데이터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스포츠에서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부족하게 아직 좀 되고 있는 분야라서 이 분야는 저는 앞으로는 굉장히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에이전트가 사실은 에이전시를 딱 보면 하나하나만 딱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계약, 협상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같이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아까처럼 영상을 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매니지먼트만 따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 각자의 롤이 있기 때문에 꼭 에이전트라고 하는 사람이 협상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스포츠 심리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세린님. 스포츠 심리 저도 배우고 싶고 진짜로 그런 건 정말 배우고 싶어요. 언어를 주전공을 하고 스포츠 경영을 복수전공하고 싶은데 더 준비해야 될 부분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차님 저는 그냥 본인이 잘하는 거에 대한 뭐 하나를 뚜렷하게 해놓을 것 같아요. 언어를 전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언어를 전공한다고 해서 영어를 이렇게 딱 해보면 저보다 영어 잘하는 친구를 거의 많이 못 봤거든요. 많이 못 본 게 사실 본 적이 없고 다른 언어도 너무 이제 좀 어중뛰다고 해야 되나? 정말로 하나 딱 나만의 색깔 쟤 진짜 이건 잘해 라고 하는 걸 갖추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체교과도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거지 과는 사실 여러분 에이전시에서 채용을 할 때 얘는 이과니까 뽑아야겠다 라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대신 더 많이 보는 건 아까 같이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 친구가 버틸 수 있을까?
선수들이랑 대화를 나눴을 때 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여유로움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사실 선수가 어떤 날은 기분 되게 안 좋으면 저한테 막 짜증도 사실 내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나면 아유 쟤 또 무슨 일 있었나 보다, 저는 이제 약간 그렇게 지나가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혹시 그럴까봐 하는 거는 이해 못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마음이 넓은 친구들, 또 입이 무거운 친구들,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요, 저희가. 에이전트라다 구단의 스카우트가 된 경우도 있네요. 지금 모 에이전트는 안 돼. 그분은 에이전트는 아닌데 에이전시에 있다가 우리나라의 모 구단으로 스카우트해서 간 여자분이 계세요.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거의 없기는 한데, 네. 뭐 미국은 있잖아요. 그 CA에서 원래 에이전트 하시던 분이 매치 단장님 하셨어요. 해외 취업 어렵지. 스포츠 에이전시를 창업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렵네요. 스포츠 에이전시 창업, 돈, 버틸 수 있는 돈, 진짜로. 왜냐면 처음에는 에이전시를 딱 시작을 하잖아요. 한 2, 3년은 수익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모아놨던 적금을 다 쓰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딱 2년 반 만에 다 썼어요. 3년을 잡았는데 2년 반 만에 딱 다 써서 나중에 이제 조금 부족하긴 했었는데 매출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 이 역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이전시 정말 창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버틸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필요하세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이 내가 당장 굶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으로 선수를 바라봤을 때 욕심내지 않고 선수들을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버틸 수 있는 재력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래서 적금 그때 다 깼어요. 진짜. 해외 대학을 졸업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해외 대학 졸업하시면 좋죠. 저희도 해외 대학 예전에 나왔던 친구 저희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 친구는 이제 또 다른 큰 에이전시로 취업을 해서 갔어요. MLB 에이지 인스타로 질문했었는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예준투님. 인스타로 뭐 질문했었어요? 또 다음 질문 중에서 아까 전에 그 여고생인데 에이전트 꿈꾸고 있는데 여자 에이전트가 남자 에이전트에 비해 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없다고 보셨네요. 없어요, 정말.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의 반대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뭐 하는지 그때 모르셔서 반대 안 하셨어요. 근데 가끔가다 요즘은 좀 많이 안쓰러워하실 때는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 에이전트 직업의 전망이 어떻다고 보시나요? 라고 김땡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아마 시즌 4인가 3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어떤 고등학생 친구가 스포츠 에이전트가 된다고 써놨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밥도 못 빌어먹을 직업을 왜 하려고 그러냐고 하셨다더라고요. 나 밥 먹고 사는데 이랬었는데 전망이 엄청 밝다 어둡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경쟁이 항상 굉장히 치열하고 선점이 돼 있는, 이제 리코 같은 경우는 야구가 선점이 많이 돼 있는 형태잖아요 지금. 그거를 깨고 들어오는 게 좀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뉴비들,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워낙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이외에 이제 에이전트 시장 자체는 그래도 조금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선수들이 에이전트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어린 친구들은 지금 사실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친구들은 다 에이전시가 있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대부분이 이제 영어교사 들어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물주님은 자꾸 나를 잡으러 온다네. 누구야 도대체? 물주님은 날 잡으러 온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OSU 졸업하셨나요? 아닙니다. 스포츠 전술에서는 그쵸. 진로 시간에 에이전트라는 직업 선생님 모르시는 경우 많죠.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스포츠 에이전트로서 이 선수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선수가 있으면 어떻게 컨택하시나요? 라고 김땡건님이 미리 질문 주셨는데
그러면 우선은 저는 예전에 처음에는 진짜 조사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친한 사람, 취미, 성격 이런 걸 몇 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사실은 그 루트를 찾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이제 그 당시엔 그래도 저는 루트가 좀 있어서 아는 사람 어떻게 제가 친한 애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소개를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리서치를 하고 정말 아니면 무작정 정말 호텔 같은 데 앞에서 기다렸던 적도 있죠. 그 당시에는 진짜 저는 맨땅 헤딩해서 한 케이스예요. 정말 진짜 그냥 스프링 캠프 같은 데 가서 호텔 같은 데서 기다렸다가 해서 제안서 하고 드리고 그냥 또 이제 며칠 있다가 쉬는 날 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도 저희는 사실은 영업을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진짜 다 노하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저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약간 뭐든지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창피하기도 했고 많이 힘들기도 했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할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에이전트 하려면 변호사 자격은 필요 없나요? 네. KBO나 KFA 같은 경우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MLB 에이전트도 지금 자격증 어떻게 따냐고 물어보셨는데 MLB 에이전트도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MLB 에이전트가 되려면 굉장히 큰 세 선을 넘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백그라운드 체크인데 그거는 조사하는 거니까 크게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게 없으면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이제 포리맨 로스터 선수가 필요해요. 40인에 돼 있는 로스터에 들어있는 선수가 나를 지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러면 아니 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40인을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 돼 있는 선수가 내가 에이전시 회사에 들어갔을 때 같이 등록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꼭 그 선수가 데시네이션 폼이라고 해서 데시그네이트를 해줘야 돼요. 지명을.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시험이 생겼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그래서 1회 시험을 본 케이스인데 시험을 봐서 영어로 보는 시험이죠. 당연히 영어로 돼 있는 MLB PA에서 하는 에이전트 테스트를 통과를 하셔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심지어 뉴욕에서 가야 되고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선 처음에 신청서를 엄청 길어요. 그 신청서를 쓰고 백그라운드 체크를 패스를 해야지만 시험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아마 $1,500인가 $2,000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고 숙박하고 하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 최소한 3,000~4,000불 이상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MLB 에이전트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KBO랑 같이 쓰신 분들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그 시험을 보러 미국에 가야 되고 미국에 있는 선수가 계속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선수가 MLB에 나가 있는 선수가 없어도 가능한 건 이제 선수가 있다가 없고 나서 5년 동안은 자격 유지가 돼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돈은 계속 내야 돼요.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혜준투님, 한국의 자격증은 어떤 형태이고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가? 한국의 자격증의 형태는 그냥 시험 보시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이번에 결국엔 시험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늦춰지다가 지금 아마 10월달에 9월달에 있어요? 시험? 9월 25일로 연기됐어요. 9월 25일 연기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25일도 연기됐다고 하는데 지금 선수협도 이제 1년에 한 번 시험을 보고 있고 거기도 이제 과목은 4과목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이 안에는 좀 더 과목 수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에이전트 규율, 에이전트가 지켜야 되는 규율, 그 다음에 규약, 야구 규약이라든지 야구 룰, 그 다음에 안에 보면 배트 룰 이런 것도 꽤 많아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4과목이 제일 저는 좀 힘들었는데 법에 관련된 건데 저는 1, 2, 3과목은 솔직히 좀 쉽게 봤어요. 왜냐면 워낙 공부를 예전에 많이 해놨던 거여서 좀 어렵지 않게 봤고 마지막에 이제 4과목 볼 때가 제가 그때 진짜 바빴을 때였어요. 또 그래가지고 안 보고 싶었는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스스스라는 배성재 라이브 나가서 얘기했던 건데 안 보면 약간 뒤에랑 안 봐? 이럴까봐. 그래서 봤어요. 이래. 진짜 공부 되게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봤는데, 4과목은 너무 그 단어가 너무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렇게 막 별사탕 내 얼굴 가리네. 사회적 강자님이 스티커를 보내셨대요. 그럼 이제 이거 기부되는 거예요? 나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그 다음에 2년 안에
선수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수를 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생기시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사회적 강좌는. 스포츠 에이전트 시험 볼 때 팁이 있을까요? 준비 기간과 방법이 있어. 제가 이거를 심지어 저희 직원들을 제가 막 뭐지? 우리 집에 들어가서 한번 과외도 시키고 있었는데 그냥 지금 만약에 본인 시간이 좀 있으면 길게 잡고 야구 규약 같은 거 계속 보세요. 왜냐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규약은 잘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라면 1, 2, 3 과목을 그냥 꾸준히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씩 그 정리해주는 PPT 파일을 어디지? 어디요? 거기가 야구 프로야구 선수협회에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축구 에이전트 하려면 공인된 자격증 취득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KFA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등록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인 선수 케어해보신 적 있어요. 네, 저 옛날에 나바로 선수도 해봤고요. 소사도 해봤고 그다음에 여러 명 해봤었는데 굉장히 또 이쪽 친구들도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도 있어요. 재미있고 근데 나라마다 특성이 다 달라서 그건 나라마다의 특성을 굉장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 예전에 어떤 선수 에이전트 했는데 다 계약 끝날 때쯤 됐는데 외국인 선수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에이전트 계약서 사인된 데가 5군데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아. 에이전트는 다 사인해줘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포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선수에 따라 수수료 비율이 아니요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다음에 선수들끼리 또 그런 부분을 두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러진 않고 저연봉차 선수한테는 야구는 저희는 안 받아요. 그리고 또 사전 질문 중에 야구 선수를 만나기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인데 야구협회 주최 선수 대리인의 자격을 취득하면 선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지요? 라고 진땡탕님이 13번 질문이에요. 근데 아니요 그건 다른 것 같아요. 네. 코종님이 뭐 답변해달라는 거 한 번만 다시 보내줘요. 야구협회 주최 선수 대리인이 된다고 해서 기회가 생기는 건 아니고 기회는 본인이 다니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협회에서 뭔가를 해줄 수는 없고 왜냐면 선수를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공익 에이전트라는 게 됐을 때 선수 매칭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긴 해요. 그건 프로스포츠 협회에서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도 좀 저연봉차 선수들이 좀 도움이 필요한 선수들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공익 에이전트라고 검색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사전 질문 코종욱 잠깐만 질문이 이름이 뭐였어요? 뭐죠? 어떤 거? 저희가 질문 드릴게요. 질문을 줄 거예요? 준대요. 김종욱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욱님. 해드릴게요. 띄워주신대요. 저희 직원분이. KBBP에 주최하는 시험 합격하고 활동 못하시는 분들이랑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세찬이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한 8, 90% 이상 못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건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수가 한 20에서 30여 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한 2, 300명이 돼 있다고 보니까 90% 정도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풋다타님, 스포츠에는 여러 직업들인데 대표님은 어떤 이유로 에이전트라는 직업을 선택하셨나요? 제가 처음에 선택을 했던 거는 사실 좀 그때가 12년도? 그때 이제 마음이 좀 있었고 13년에 시작을 했는데 원래 제가 알던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나라 엔터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이미 K-팝도 많이 유명해졌었고 영화도 그랬었고 IT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야가 발전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게 왜 근데 에이전트 선수들의 번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직업은 이렇게 발전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도 했고 선수들이 사실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뱅킹 못하는 친구는 지금도 너무 많고요. 사실은 인터넷 뱅킹 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 도움이 필요한 게 많았어요. 처음에 이제 조성환 코치님 같은 경우 은퇴를 이제 하셨을 때도 이제 워드 이런 걸 못 쓰시고 대학원 진학을 하셨는데 PPT 이런 거 못 하셨지 다 저희가 알려드리고 이랬거든요. 너무 사회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좀 잘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고,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할 때 저희가 기부를 어디다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야구선수 인권 쪽으로 기부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엄청나게 뭐 나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스포츠는 아직도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물론 에이전트가 돈만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돈을 버는 친구들이 예를 들면 지금 사건 사고도 사실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홈런? 누가 홈런 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 지금 이런 CSR을 하는 이유도 좋은 에이전트 분들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돈을 버는 직업이지만, 물론 돈을 벌어야 돼요. 왜냐면 전 직원도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돈은 벌어야 되지만, 선수들을 좋은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고, 그래서 선수와 에이전트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실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좀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보내드리겠다고 한 이 책 같은 경우가, 제가 이 친구를 되게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요.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법학과를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디다스를 들어갔던 케이스인데, 너무너무 하고 싶으니까 스포츠 쪽을 가고 싶은데 법대를 가서, 아마 법대에서 아디다스 아마 그쪽으로 들어갔나? 혹시 지금 듣고 있어요, 준호씨? 근데 오늘 듣는다 했었거든. 근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항상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리고 너무 서로가, 이 친구도 나 초보창기 때부터 봤던 친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좀 이 친구에 대해서 리스펙트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분들이 많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넓게 인간관계도 많이 하시고, 세상에 버릴 경험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왜냐면 제가 처음 이전에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방송 쪽에서 일했고, 그전엔 교육 쪽에서도 일했고, 다른 사업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했었는데, 그런 게 지금 다 도움이 돼요. 옛날에 사업했던 게 뭐 예를 들면 세금하는 거, 뭐 선수들 뭐 컨설팅 해줄 때도 엄청 도움 많이 됐었고, 방송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도 편하지만,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배웠던 발성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단들이랑 대화 나눌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버릴 경험은 진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알바를 하실 때도 열심히 해보면서, 예를 들면 내가 주인이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이냐 다 도움이 된다고 하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기서 잠시 코종님, 김종욱님이랬지? 질문이 뭐였어요? A라는 선수는 현재 경기 성적이 좋고 B 선수는 현재 성적은 A 선수보다 부진하지만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선수입니다. 에이전트는 두 선수 중 누구를 더 도와줘야 될까요? 한 명만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종욱님? 나는 글쎄, 저는 현재 경기 성적에 엄청 매이는 사실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포텐셜을 보는 스타일이라서, 만약에 둘 중에 한 명만 본다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예요. 둘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A라는 선수와 B라는 선수가 나이가 20대 초반이다 또는 초중반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저는 B 선수, A, B 선수가 만약에 30대 초반이다 라고 하면 A 선수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둘 중에 한 명이라는 가정 하에는, 그리고 둘이 20대 초중반이라고 하면 무조건 저는 B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할 가능성이라는 게 포텐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주거든요. 단순히 뭐 스킬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B 선수로 가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계약할 때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좀 있어요. 네.
우선 여기서 잠깐 되게 많은 분들이 저희 직원들을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5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친구고 이 친구는 나이가 어떻게 되지? 28이래요. 우리 회사에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오늘 한번 이렇게 와야 되겠구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우선 인사부터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코스포츠 에이전시에서 골프팀에서 선수들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이승현 매니저라고 합니다. 지금 28살이고요. 질문 혹시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이 친구가 대답을 해줄 거예요. 혹시 내가 그 질문, 내가 면접 안 봤죠? 네, 내가 면접을 안 봤네, 이 친구는. 나머지 두 친구는 내가 봤고, 이 친구는 내가 안 봤는데, 그 질문을 그럼 안 했겠구나? 제일 잘하는 거 뭐냐고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 무슨 질문했어요, 그 당시에? 볼 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축구 쪽,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이제 축구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고요. 평소에도 축구를 좀 많이 좋아했었는데, 축구 팀장님께서 이제 축구 영상 만들 줄 아냐고 만든 게 있으면 한번 보여달라. 그때도 영상이었구나, 네, 우리. 그거를 말씀하셨고, 저희 이제 골프 팀장님께서는 운전 잘하냐. 사실은 이 친구는, 운전으로 뽑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운전을 잘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이동할 때 운전할 일이 선수들이랑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안전운전을 잘하고요. 선수 매니지먼트 업무를 되게 잘하고 선수들이 엄청 좀 뭐랄까 편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매력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의 매력. 내가 왜 뽑힌 것 같아? 저는 현재까지는 그냥 굉장히 그냥 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난 너무 착하고 너무 성실해서. 그쵸. 네. 성실한 건 진짜 1등. 퇴근을 안 해요. 그래서 난 지금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모르는데 퇴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니, 굳이 퇴근을 안 할 필요는 없다. 굳이 퇴근을 안 하는 것보다는 퇴근을 좀 빨리 하고 일을 빨리빨리 하는 걸 저는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퇴근을 안 해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퇴근 안 하고 뭐예요?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이렇게 제가 맡은 일을 좀 더 잘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잘 할까? 그리고 더 좋아하실까? 취업에 도움이 되는 대외 활동 뭐 있었어요? 취업을 생각하고 어떤 대외 활동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아니면 관심 분야를 그런 관련된 대외 활동을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마찬가지로 에이전트라는 직종에 관심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 에이전트 아카데미를 우연치 않게 알게 되고 이건 무조건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심이 있는 쪽에 대외 활동을 하는 게 나중에 취업으로도 자연스럽게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쪽의 활동을 오히려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성을 갖고 하기보다는 사실 우리 금주 씨가 대외 활동을 진짜 많이 했는데 뭐 했었지? 저는 스포츠 마케팅 학술 동아리. 스포츠 마케팅 학술 동아리. 뭐도? 출연하셔야죠. 좀 이따가. 어쨌든. 근데 이 친구도 야구도 알고 축구도 좋아하고 사실은 이 친구는 지금 골프팀으로 픽업이 돼서 갔어요. 그래서 원래 축구 쪽엔 자리가 없어서 야구랑 근데 너무 선수 매니지먼트 쪽을 잘 해서 인턴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프팀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해서 신규 채용을 하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좋다 그래서 골프 쪽 일을 되게 많이 배워서 현재는 골프 일도 되게 많이 도와주고 있고 전 종목을 거의 다 아우르면서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인 계속 이야기를. 전반적인 이해도는 기본적으로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저는 체육학과를 전공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복수 전공을 했는데, 그 대학을 다니면서 해보고 싶었던 스포츠에 관련된 다양한 대회 활동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이벤트는 어떤 것일까 해서 뭐 마라톤 대회 메인 스텝으로도 참가를 해봤고, 또 경기 분석 일을 하면서, 축구 경기 분석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또 경기 분석 동아리를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해본 적도 있고, 그 외로 학교 밖으로는 전공과 또 상관없이 어떤 좀 몸집이 큰 기업체 이런 데서 일을 하면 어떤 일을 배울 수 있을까 해서 또 그런 쪽으로 일도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거랑 크게 관련 없는 일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좀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일들을 다 하면 사실 에이전시에서 꼭 이 팀이 아니어도 좀 다양하게 사실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어서,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다방면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들어오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경험을 쌓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이승현 매니저였습니다.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질문 하셨던 분, 첫 번째 에이전트가 되거나 관련 회사 또는 리코 에이전시 같은 전문적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격증에 대해서 첫 번째 분, 지땡경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아니, 자격증 꼭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자격증을 원하는 거는 없어요. 네. 또는 자질? 그러면, 자격증 있다!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진짜 있어요. 근데 운전면허는 또 기왕이면 장롱면허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 친구도 있긴 있었거든요. 저 아까 저 아까 처음에 잠깐 나왔던 이병호 회장 같은 경우도 있는데, 운전은 진짜 자격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어째 너무 뛰어날 때 막 이럴 것 같아요. 2명이 있는데 1명이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그냥 다른 사람 뽑을 것 같아요.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 운전면허증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질은 좀 체력, 그리고 진짜 좀 건강하고 그런 체력이 좀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일이 좀 몰릴 때 엄청 몰리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 이번에 뽑힌 그 여자 직원 같은 경우는 잘 못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애교를 잘 못 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애교를 같은 거 잘 못 떱니다. 그래서 합격. 애교 같은 건 괜찮습니다. 없으셔도 됩니다. 그런 건 없으셔도 되고. 근데 외국어는 좀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이제 외국어, 그다음에 운전면허, 그리고 나서 꼭 물어보는 게 이제 가장 잘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 체력도 꼭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갖추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거의 지금 사전 질문들 많이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고고하시면 제가 계속해서 또 라이브로 읽어드릴게요. 인턴 지원 계획. 저희 인턴 지원 계획이 있대요. 그래서 인턴 채용 계획. 9월 중순부터 채용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래요. 잡스코이즈.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분야는 선수 매니지먼트 쪽 분야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 매니지먼트가 주 업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10월부터 12월 달까지 함께 일할 4개월인가요, 인턴이? 4개월이래요. 그러면 아마도 10월 초부터 1월 말까지 가장 바쁜 시간이 되겠죠? 그때 이제 인턴 잘 원래 안 받는데 그때 당시에 인턴을 할 수 있는, 만약에 마음에 드는 분이 없으면 이제 채용을 안 할 수는 있지만 채용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리코. 축구의 하브리그 선수나 2군 선수들도 에이전트 계약을 잘 맺나요? 수익성은 어떨까요? 하브리그 친구들 많이 계약 잘,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수익성이 거의 없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되게 슬픈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뭐 잘하지 않는 친구들도 사실은 에이전트를 잘하지 않는 친구들까지 해주긴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사실은. 네. 예를 들면 용품계약 같은 경우도 사실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에이전트도 사실 제가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일을. 근데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그리고 사실 좋은 선수를 발굴해내는 게 저의 일이거든요. 근데 전 항상 하려는 게 뭐냐면 좋은 선수를 발굴을 해서 만약에 그 선수가 내가 기대한 만큼의 포텐이 터지지 않아도 끝까지 함께하긴 해요, 무조건. 그렇지만 좋은 선수를 발굴하는 건 당연히 저의 목적이기도 하고 저희 스카우트 팀도 사실은 그걸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기울이기 때문에 선수 스카웃이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계약보다. 이제 Q&A 끝난 거예요, 우리? 질문 안 들어오는데? 우와! 184명이나 들어오셨네요. 이게 지금, 근데 에이전트 지망생 아니신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반갑습니다. 중간에 또 들어왔던 종목, 스포츠 에이전트로서 해당 종목을 바라볼 때 팬으로서 해당 종목을 바라보는 것과 어느 부분의 차이를 두고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체적인 그 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기 이런 걸 많이 보신다고 보면 저는 경기를 볼 때나 아니면은 선수들을 볼 때를 바라보면 어쩔 수 없이 계약에 연관된 거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예를 들면 류 같은 경우는 실책이 나왔을 때 얼마 전에도 이제 류현진 선수 정정돼서 실책이 아니라 안타가 아니라 실책으로 돼서 이제 자책점이 내려갔는데 ERA가 내려갔는데 이제 우리나라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경기 볼 때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서 이런 건 좀 진짜 억울할 때 있거든요, 선수들 투수들이나 타자들 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선수 바라볼 때 예를 들면 이 팀이 우승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 팀이 우승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그 해의 FA 시장에 따라서 좀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또 선수를 바라볼 때도 이 선수가 지금 당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어떤 분이었죠? 종욱 씨가 질문해줬던 것처럼 사실은 포텐이 있는 선수를 더 바라봐야 될 때가 저희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의 피지컬이라든지 갖고 있는 이 친구의 근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결국 롱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오래 뛰고 오래 잘 뛸 수 있는 선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실 잘하는 것만 바라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본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MLB 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보통 백그라운드 이런 거 막 조사를 할 때 정말 다양한 걸 조사를 해요. 네, 다양한 걸 조사를 하고 또 예를 들면 가족 관계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심지어 엄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엄마 키를 알면 나중에 얼마큼 더 큰다고 아마추어 선수 같은 진짜 근데 그게 속설이 아니라 정말 다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보통 넣기는 해요. 지금 안에 계신 건 많아요? 아무나 뭐 좀 쳐봐. 멈춘 것 같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난 안 올라와요? 지금 봐.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근데 아예 채팅창은 멈춘 것 같은데? 전 채팅창에 아무것도 안 올라왔어요. 응? 채팅창에 아무거나 여러분 쳐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채팅창에 아예 한 5분, 10분 전부터 안 움직였어요. 에이전트가 선수 컨디션 관리 같은 것도 서포트하나요? 서포트해준 정도가 궁금해요. 선수마다 케바케는 있는데 어느 정도는 관리해드려요. 예를 들면 선수들이 먹는 음식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수들 이제 보조제나 이게 밑에 있었네 계속. 그러니까 이게 안 떠서 내가 못해드렸어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서포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선수들이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고 예를 들면 진짜 다 필요 없다 이런 선수들도 조금 있기는 해요. 나는 딱 계약, 용품 이런 것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자주 연락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딱 끊어내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오늘
진짜 심지어 어떤 친구는 얼마 전에 제가 오늘 왜 털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글쎄 네가 볼래 준 이유를 내가 알까?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멘탈적인 부분은 되게 좀 있죠. 뭐 금요일날 통화했던 친구도 이제 뭐 많이 힘들어 하는데 제가 뭐 얘기할 때 내가 봤을 때 그냥 네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도 할 때도 있고 되게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네. 곰돌이 당근 직접 선수 매니지먼트 하러 가신 경우도 많네요. 그럼요. 한 달 반 전에 안청 선수 보러 부산 진짜 안청 선수만 보러 간 적도 있어요. 한 30분 얘기하러. 때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그런 게 단순히 내가 가는 것에 대해서 그 친구가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내가 너를 위해 하루 종일을 투자해서 올 만큼 나에겐 너가 중요한 선수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구 신인 드래프트 하는데 신인 선수들도 에이전트 데리고 아니요. 우리나라는 금지되어 있어요. 사무사모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로는 신인 선수가 에이전트를 끼고 계약을 할 수 없게 우선 금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젠가 풀리겠지만 지금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신인 선수를 계약할 때 들어가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채용은 정기적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택택택님. 아니에요. 하긴 하겠죠. 해야죠. 우리 회사가 더 커져야 되니까. 제 목표예요, 사실은. 우리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는 이유 중 하나도, 이게 사실 에이전트가 회사 안 거치고 에이전트를 키워내기가 너무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럼 결국은 저희 회사가 좀 커져 나가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좀 커져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채용을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할 거라고 저희가 또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또 코로나도 오고 이래서 되게 어려워요 지금. 황인경님 질문. 네, 뒤에. 저는 다른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고 야구 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에이전트가 되고 싶은데 제 목표처럼 한 스포츠만 담당하는 그런 에이전트가 될 수 있죠. 저는 사실 제 스스로를 야구 에이전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스포츠 에이전시 대표이기도 하지만 저는 야구 에이전트로 일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뭐 CA라든지 뭐 WMG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종합 에이전시로 발전을 하긴 했죠. 그렇지만 보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종목만 꾸준히 팠잖아요. 사실 종목 에이전트가 대부분 한 종목만 하세요. 저희 골프 에이전트도 골프만 하고 있고 저희 야구팀 같은 경우도 딱 야구. 나머지 서포트를 하는 이제 경영지원팀 분명히 있죠. 마케팅팀이랑. 그렇지만 이제 전문적으로 뭐 야구, 축구, e스포츠 그다음에 골프는 다 각자 딱 본인 종목만 하고 계세요. 저희 섞이진 않아요. 저만 이제 다방면을 좀 뛰기는 하는데 스스로 제일 잘하는 건 저는 야구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희준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운동선수 출신 입사하기 유리한 부분이 있나요? 뻥치지만요. 운동선수 출신이 입사하기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분명히.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저희 축구 팀장님 한 분은 원래도 선수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코치도 하셨었고 아마추어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력으로 입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문경차님이 올해 FA 칼바람이 불 예정인데 선수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실 건가 봐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왜냐면 어떤 해에 사실 양의지 선수랑 이재원 선수 계약했던 해에 최정 선수까지 해서 굉장히 큰 계약도 있었지만 나머지 계약은 굉장히 칼바람이었어요. 그 해. 그래서 그 해랑 그 다음 해가 저는 제일 어려웠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또 사실 그 정도의 칼바람이 또 불까라고 보면 그거는 개런티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은 사실 그렇게 쉽게 예측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도 사실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안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1월달에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할게요. 9월에 대학생 인턴 뽑으시나? 이번에 대학생 인턴은 안 뽑아요. 왜냐면 중간에 하는 거라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에 전국을 왔다 갔다 하신 적, 관저동 간부 같은. 하루에 저 예전에 한번 어떻게 한 적도 있냐면, NC에서 9시 반에 미팅 하시자 그래가지고 5시 반 기차 타고 내려갔어요. 5시 반 기차 타고 첫 기차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수서역에서 NC 갔다가 NC에서 삼성 갔다가 삼성에서 한화 갔다가 한화에서 수서까지 왔는데 제가 도착한 데 7시가 안 됐어요. 서울 수서역에 도착을 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 스스로 진짜 뿌듯했어요. 근데 이세찬님 사전 등록도 한번 봐주세요. 근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체력도 있어야 되고, 전 심지어 예전에 한번 이런 적도 있었어요. LA에서 애리조나까지 6시간 운전하고 가서 거기서 선수를 픽업을 해서 세도나라는 데가 있어요. 기 받는데 거기를 데려가서 기를 받고 다시 세도나에서 돌아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한 10몇 시간을 스트레이트를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어요 그때. 그런 경우도 있고, 체력 운전은 진짜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운전도 많이 해야 될 때도 많고,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규민 선수 삼성 그 이후로 제가 원래도 그전에도 잘 기차 애용을 안 했지만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요즘은 해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워낙 연봉 협상이 많아서 대중교통으로 거의 기차로 거의 다니는 편이긴 해요. 그다음 이근경 사전질문도 봐주세요. 우선 김희준님 거부터 할게요. 국내 에이전트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 로스쿨 졸업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니 우선 이거 대답해야 돼. 넘기지 마요. 이세찬님 거 말고 그 전에. 네, 계시는 분들 대부분 로스쿨 졸업하신 분들인가요? 스포츠 매니저가 학위를 취득한다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로스쿨 종사 졸업하신 분들 많이 없으세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만큼 법 쪽에 계신 분도 사실 많이 안 계세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 잘 알게 되실 텐데, 로스쿨 졸업하신 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이 활동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법적인 부분이 많이 생기면 대부분은 저희도 자문을 받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딱히 변호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인하우스로 일을 하는 경우 많지는 않으세요. 스포츠 매니지먼트 관련하게 취직한다면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가능성은 있으시죠. 그럼요. 과는 저는 크게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아마 그 회사들도 비슷할 거예요. 스포츠학과를 선호하긴 하지만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봅니다. 희준님 답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세찬님, 대학 졸업 후 KPBPA에서 주최하는 공인 에이전트 시험 합격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취업 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90% 넘는 분들이 활동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취업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많이 없고, 현재 야구 에이전시라고 해서 이렇게 채용을 계속 꾸준히 하는 회사가 아마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은 좀 쉽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들어서 그런데 혹시 취업할 때 자격증 필요한가요? 아니요, 꼭 자격증 필요하시진 않으세요. 위케이 메이드 가장 힘들 때가 언젠가요? 선수가 슬럼프 빠졌을 때 1번. 계약할 때 힘든 거는 선수와 구단의 갭이 엄청 큰데 구단이 이해가 될 때, 그때 힘들어요. 그럼 난 선수 편이어야 되는데 구단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수 편에 있어야 되는데 선수를 설득해야 될 때도 있어요. 구단을 설득하는 것보다 선수를 설득하는 게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많이 힘들어요.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는데, 그거는 계속 그냥 프리랜서면 취업하실 때까지 계속 하셔도 도움 되실 거예요. 글 잘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박서휘님 거 할게요.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것이 선수들의 협상을 해줄 뿐만 아니라 대리인, 변호인 역할까지 하게 되는데 법학을 전공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까도 얘기하는데 법학을 전공하는 게 도움은 돼요. 진짜로. 안 되지는 않겠지. 왜냐면 저만 해도 만약에 매니지먼트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친구가 법도 어느 정도 알아. 그럼 금상첨화죠. 근데 이게 전부만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도움은 분명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똑같은 퀄리티를 가진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법학을 전공을 했어. 변호사는 아니어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를 선호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계약서 검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내가 편안하니까 많이 맡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분명 도움은 되는데 이게 필수의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구 규율이나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련되어 있는 책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저라면 야구 규약을 제일 먼저 읽어볼게요. 저는 이제 규약을 달달달달 외웠었어요. 그러니까 야구 규약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필요도 없고 KBO 홈페이지에 가시면 야구 규약을 PDF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거든요. 야구 규약을 꼭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근데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너무 모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물어보고 배운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이러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에이전트는 딱히 책보다는 저는 협상에 관련된 책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딱 제가 추천해드리는 것보다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상의 기술 같은 거에 대해서 저는 많이 예전에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근경님 사전 질문 해드릴게요.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학생도 갔으면 혹시 내게 어떤 저 그때는 스포츠 쪽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저 그때 커뮤니케이션 쪽 전공했고 그 다음에는 경영학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USC에 갔을 때도 저는 사실 다 커뮤니케이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 자체 스포츠에 관련된 건 거의 안 했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USC에 갔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커뮤니케이션 공부를 하면서 조금 틀어서 스포츠 쪽을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스포츠 미디어에 관한 것도 공부를 하고 그 이외에 다른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돌아다니면서 엄청 네트워킹을 하려고 뭐 링크드인부터 시작해서 그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제 안 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링크드인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링크드인 통해서 막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페이스북 통해서 연락하고 뭐 트위터 통해서 연락하고 이래서 굉장히 그때 2012년부터 2014년, 15년 미국에 있을 때는 엄청 네트워킹에 되게 많이 노력을 했을 때예요. 그리고 저 대학교 사실 저 나이 되게 많아서 저 몇 학번인지 뭐 하여튼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그때는 기억도 안 나요. 또 날파리가 있네요. 죄송해요. 대학교 때 스포츠 관련 공부는 안 했는데 스포츠를 엄청 좋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외고 다녔다가 이제 미국에서도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외고에는 저희는 이제 그 동아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외고가. 근데 1년에 한 번 있는 그 체육대회가 엄청 1년에 2번 있었나 한 번 있는 이 체육대회가 엄청 크거든요. 그 안에서 뭐 여자 축구부도 하고 배구부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운동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운동 워낙 좋아해서. 운동도 관심도 많고 직접 하는 것도 엄청 좋아했어요. 스포츠 마케팅과 스포츠 에이전트 뭐 어떤 거 해요. 다음 거. 박은채 씨. 박세원 하나 더 있어요. 대표님께서 많은 인터뷰에 에이전트가 되려면 정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에이전트가 되기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과 지망생들이 현장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거는요. 전 네트워크였던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서 갖고 있었던 네트워크가 저의 가장 큰 자산이었는데 왜냐면 박병호 선수를 저희가 이제 영입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박병호 선수를 알게 된 계기가 그 당시 2014년도였을 거야 아마. 그때 저희가 이제 지금 법인을 낸 날이 아마 처음으로 그때 매출을 발생시켰을 텐데 그때 제가 아놀드 파마라는 광고를 박병호 선수가 찍게 되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그 전에 계약도 그랬지만 다 이 선수들의 인도스먼트를 제가 굉장히 그때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네트워크가 사실 정말 막 중구난방이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젊었으니까 어리고. 근데 그 네트워크를 활용을 정말 잘해서 그걸 역으로 이용을 해서 좀 들어갔었던 것 같고 사실 에이전트가 되기에 가장 도움이 된 건 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냥 약간의 오지랖이 넓고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뭐 딱히 좀 이렇게 뭐 누구 도와줄 때 계산적인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선수를 뭐 도와달라면 그냥 무조건 다 도와줬었어요. 그때는 정말 지금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는데 정말 무조건 많이 도와주려고 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뭘 할 때 너무 계산적이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 하세요. 진짜 이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 하다 보면 나중에 어디서 본인의 인생이 어떻게 해서 귀인을 만나실지 몰라요. 사실 여기 들어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거든요. 본인들이 다 이걸 이미 알고 있고 도전하고 있고 또 이렇게 듣고 그럼 어느 날 내가 박세훈 맞아 그때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네이버에서 대표님 그때 당시에 뭐 대표님이 글 남겨주던 데가 제가 그래서 결국은 대학에 가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라고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 그 친구가 누구였더라 아까 전에 안땡용님 그죠? 얼마나 반갑겠어 사실은. 나중에 안땡용님은 혹시라도 그 시간이 되면 고등학생이라서 모르겠지만 1대1 멘토 때 이분은 한번 만나보고 싶어. 안땡용님. 그분은 당첨. 고3이니까. 근데 이제 고3이니까 시간 안 되면, 안상용님이구나, 안상용씨. 안상용씨는, 황인경으로 등록돼 있는 거 한 번 더 해주세요.
조회해준 것도 소규모는 멘토링? 그냥 내 느낌. 소규모 멘토링? 그냥 할 거예요. 오늘 그냥 내가 갑자기 하고 싶은 사람? 이게 다 인연인 거지 뭐. 그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내가 진짜 했던 것도 얼마나 신기해. 진짜 그날 그냥 뜬금없이 달았어요. 내가 그걸 달면서도 나중에 이거 글 뭐 되게 쪽팔린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도 너무 달아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성장해서 또 언젠가 뭐 만나면 너무 반갑지 않겠어? 얼굴 꼭 보고 싶어요. 고3이라서. 고3 끝나고 대학 잘 가고 가도 되고. 어쨌든 1대1 멘토링은 해드리겠습니다. 1대1인데 다 한 명 한 명 아니고 한 3명 합해서 한 번에. 밥도 사드릴게요. 예전에도 저희 한 번씩 했었어요. 이런 거. 또 박은채님, 대학교나 유학 등 학력이 꼭 좋아야 되나요? 그리고 영어나 외국어 등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나요? 영어나 외국어는 필수적으로 하면 좋기는 한데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필수적으로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직원을 이번에 뽑고 싶기는 해요, 저희가. 대학교나 유학 등 학력이 꼭 좋아야 되나요? 저희 솔직히 막 학력 엄청 좋은 친구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고등학생 친구가 대학을 꼭 가야 되나? 꼭 가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회사에 있는 입사한 친구들이 전부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게 있겠구나. 나도 이제 모르는 때에 그런 부분이 좀 있겠구나 이런 게 있어서 대학은 가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이렇게 가능하시면 가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의 공부도 있지만 사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또 그 안에서 나름의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실 수 있으시면 하시면 좋은 게 같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좀 되도록이면 잘하시면 진짜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메일 같은 경우 쓸 때도 사실 도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좀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서 외국어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채씨. 질문 하나 못하신 거가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세찬씨 짐 써주면 내가 해줄게요. 세찬씨는 근데 잠깐만, 세찬씨는 미안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나이만. 오늘 방송요? 언제까지 할까 모르겠다. 나한테 할 거예요. 원래는 끝났어요, 지금. 5시 반까지였거든. 그랬는데. 고2예요? 아직 어리구나. 물주님이 1년 전에 무턱대고 회사 찾아갔다가 돌아왔다는데 꼭 멘토링 받고 싶어. 물주님은 몇 살이에요? 몇 살은 중요한 거 아니고. 혹시 뭐, 고등학생, 대학생, 뭐. 다음, 박은채님 다음 것도. 중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엄마 말씀 잘 듣고. 진짜. 그리고 야구 좋아하시면 야구 많이 보시고요. 축구 좋아하시면 축구 많이 보시고요. 스포츠 많이 보시고요. 뉴스 많이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 쪽도 많이 해주시고요. 박장진 씨, 이과로서 에이전트가 되면 어느 분야와 경력을 쌓아야 될까요? 본인이 뭐 잘하세요? 박장진 씨 지금 계세요? 물주님 아까 고2라 그러지 않았어요? 세찬이가 고2. 물주님은 찾아왔다가 갔다고. 그러면 고3 하나 뽑았으니까 물주님 지난번에 왔다 갔다 하니까 물주님을 1대1 멘토, 물주님 이름 써주세요. 한 명 남았어요, 이제 1대1 멘토링 자리는. 물주님 이름 보내주셔야 돼요. 고경민 님이 그리고 편입에 대해서 물어보셨대요. 이과로서 에이전트, 이과 아까 에이전트 어느 분야 뭐 잘하시는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장진 씨 안에 계세요? 고2 포기해. 고2 너무 어려. 취준생도 뽑나요? 꼭 멘토링이야 뭐. 이과로서 에이전트 되고 싶으면 이과 문과 상관없지 않을까요? 이과에서 만약에 본인이 잘하는 거,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세이버 매트리스 통계학과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과에서 무슨 과가 도움이 될까 진짜로? 근데 뭐 화학과 뭐 이런 데 좀 애매하긴 하겠다. 야구 쪽은 통계가 제일 그치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축구 에이전트인데 해외에서 자격증 따는 거 어떤 자격증 얘기하시는 거지?
많은 유명 에이전트가 돈 부풀리게 한다고 욕을 먹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글쎄요. 그거는 저는 에이전트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인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의 구단의 구조 자체가 사실 약간 전 세계에 없는 굉장히 기형학적 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전부 다 선수들이나 이제 팬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구단 밸류에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확하게 되지 않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구단에서 또 어려우시면 안 쓰시고, 또 구단이 돈을 안 쓴다고 욕을 할 수 없듯이 또 구단이 쓰실 수 있을 때 그만큼 받아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괜찮다고 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욕을 먹을 땐 먹더라도 최대한을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 윤리에 맞는 것 같아요. 전 선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나쁜 의도나 방법을 써서 돈을 받아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 때문에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듣는 건 싫어요. 근데 그렇다고 돈을 몸값이 올라간 게 만약에 에이전트 때문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은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네. 또 세이버 매트릭스가 업무에서 중요성. 세이버 매트릭스 업무의 중요성? 중요해요.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세이버 매트릭스가 중요한데, 이 세이버 매트릭스가 필요한 때가, 이 딱 요 연봉 협상할 때만 주로 필요하긴 해요. 거의, 물론 평상시에도 쓰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의 일들도 잘 하셔야 돼요. 매니지먼트 업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수들이랑 계속해서 좀 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선수들과의 공감대 형성, 선수들에 대한 이해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케빈 존, 해외로 확장하실 계획은 있나요? 저희 회사는 해외 쪽이 목표이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해외로 막 우리 회사 지사를 내보낸다는 뜻은 아니고, 해외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갔을 때 딱 나가서 진짜 하나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뛰게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도 어떤 에이전트 못지않게 제가 그런 힘을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나갔을 때도 나 리코야 이렇게 얘기하면 나 보라스야 이렇게 얘기할 때처럼 만만하게 못 보는 거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싶기는 해요. 택택택택님은 일본 유학생이에요? 그렇구나. 지금 일본 해외에 계신 분들은 못 옵니다. 나중에 또 그건 하고 싶고, 회사 앞에 무작정 기다리는 건 저희 회사는 안 돼요. 특히 지금 코로나라서 그건 안 돼요. 경북대 진성호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선수를 보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거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선수를 보는 안목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되게 특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선수 출신들이 많이 보는 것도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특장점은 몸을 되게 잘 봐요. 이 피지컬적인 부분을 굉장히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보고요. 선수들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 갖고 있는 멘탈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제가 원래 좀 눈치가 빠르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이 좀 분명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사실 노력을 하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선입견에 빠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정보 플러스 굉장히 많은 코치님들, 감독님들, 그 다음에 또 프런트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뭐 해설위원들, 기자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한 명을 영입할 때 저는 회의를 해요. 영입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선수가 만장일치가 나오면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럴 때 저도 굉장히 이제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건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절대로 나만의 선입견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죠. 선출분들이 가끔 그런 거에 빠지실 때가 있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꽂히는 거. 근데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되게 많은 게 보여야 되거든요. 숫자로는 안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야구가 숫자인 것 같지만 또 아닌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야구가 어렵고, 스카우트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보면 드래프트 얼마 전에 1차도 하셨지만 드래프트가 100명이 될 때 사실 남는 사람이 1군이랑 1.5군 다 포함해서 1년 5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 그럼 1군에 살아가는 선수 거기서 더 적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게 드래프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다 1년에 그 정도 선수 1명? 이렇게밖에 계약을 안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 그 정도는. 그런 거 바라보셨을 때 좀 어렵죠.
혹시 근데 아까 그 두 명 다 남자인가? 물주님이랑 한 명 더. 안땡용님 둘 다 남자예요? 둘 다 대답 좀 해주면 남자인지 여잔지만. 그러면 만약에 두 분 다 남자면 안상용씨 남자고 물주도 남자분이시구나. 제가 딱 멈추고 여자분 중에 한 명 제가 멘토로 다 고등학생 말고, 왜냐면 고등학생들은 지금 엄마 아빠들이 싫어할 거야 아마. 에이전트 된다 그러면. 여자 중에 대학생. 박세리님 여학생이에요? 다정님이 여학생이에요? 여기 중에서 박세리님 몇 명 중에서 사전 질문 넣으셨던 분 중에 박세리님 사전 질문 넣으셨어요? 중일 앤설님 어머님 좀 이따가 또 오면 되니까 중학생은 이번에는 중고선 여자분 중에 아까 누구? 박세린? 박세린님까지 3명 축하! 그리고 오늘 쌈무쌈무님 어렵게 안 되셨으니까 이거는 누구누구 보내줄까? 쌈무쌈무님 혹시 필요하세요 이거? 쌈무쌈무님이랑 관저동 감자농구 쌈무쌈무 옌썰 아까 중3 중1? 옌썰 중1이었어요? 받아 적고 있는 거야? 요 3명은 우선 됐고 뭔가 2명 더 할 거니까 옌썰이랑 하여튼 3명 더 나머지 사람 중에 그냥 저요 하면 안 된다니까. 봐봐 뭔가를 어필을 하셔야죠. 막 이러면서 스포리코 4명 1명 더 남았어. 다섯 명 해줄게. 5명. 박유진 뭐라 그랬지? 부모님 응원가 뭐가 다 있는 박유진님까지 해서 5명. 이렇게 해서 이 책은 저희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되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좋고 저희 이메일 주소 드릴 테니까 이메일로 저희 이메일에다가 저희 인스타에다 DM 보내주세요. 저희 인스타 어차피 다 아시죠? 인스타에다 DM으로 아이디 자기 원래 여기서 썼던 아이디 녹화됐으니까 저희 다 스팟 아이디, 본인 핸드폰 번호, 본인 그 다음 사전 질문 신청한 이름, 그 다음 이메일 하여튼 다 적어보내요. 다 적어보내면 그거를 우리가 보고서 대신 이제 이상하게 당첨 안 됐는데 만약에 당첨됐다고 보내면 어떻게 하지? 방법은 없잖아요. 그럼 혼낼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오늘 그렇게 하고 3명은 제가 1대1 멘토로 해서 저희 회사 구경도 시켜드리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사진도 찍고 후기도 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링 아까 추천했어요. 3명 누구지? 안상용님, 굴주님, 박세리님 3명. 다음에도 이런 게 있어요. 야도리님 다음에는 내년에 진짜 같이 만나면 사실 거의 따로 얘기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다음에도 꼭 기회 있을 거니까 세찬님 아시면 고3 때 뵙겠습니다. 고3 때 뵙겠습니다. 되게 다들 패기가 넘친다. 너무 좋다. 아까 중간에 사실은 제가 이게 멈췄었어요. 그 중간 질문이 막 올라가서 이제 잠깐 못할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신유진님 다음에 부모님 응원 고2 앞길 창창한 제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전 책 보내드릴 테니까 창창하게 부모님 응원까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야구 몰라서 저 처음에 김현 선수 진출하고 나서 뉴스 나왔더니 너 저기서 뭐하냐 그랬거든요. 뭔데 쟤는 왜 한국에 안 들어오고 저러고 있냐고. 제가 그때 한국에 한 20며칠 동안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기가 찬 거지. 딸내미가 갑자기 없어져서 20며칠 동안 안 들어오니까
그래갖고 20며칠 만에 들어오는데 뉴스에 나타난 거예요, 제가. 너는 무슨 일을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무슨 야구 선수 일을 하는 건 아셨는데, 아직도 몰라요. 네. 초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브리즈 권노원님도 감사드리고, 유진님, 가은이님, 세찬이님, 경찬님, 다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진짜로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저희 앞으로도 활동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희 선수들 쪽도 많이 좀 이렇게 팬들도 못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저희 에이전시에서도 야구 쪽을 위해서 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김현 선수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 오리올스 때, 뭐지? 그거, 저거 하나 줘봐봐요. 그 스파이크, 남은 거. 오리올스 때 찍었던 스파이크가 우리가 한 10켤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나중에 좀 팬들한테 뭐라 그러지? 근데 이런 거 하면 좋아할까요? 근데 신던 거라. 아, 방송 싫어요. 말면서. 경북대 진성훈 님도 반가웠어요. 망원 매드동 님도 감사해요. 왜? 왜서 망원 매드동? 뭐 이런 게 있어, 우리한테.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 너무 얼굴에 들이댄다.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 우리가 기부해서,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런 거? 경매 같은 거 올리면 사람들이 살까요?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문경찬 씨 예칼 때 곡을 받았어요? 대박. 오. 그래요? 그래서 사인은 안 돼 있긴 한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썼던 번호가 김현 선수가 25번 썼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100% 기부로 해서 좀 팬들이랑 소통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기는 해요. 어쨌든 뭐 그러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스팟에서 사실은 야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하면 스팟에서 싫어할 것 같아서 괜찮아요? 괜찮대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같이 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에 191명까지 와주셨는데 다음에 또 응답하라. 만약에 이제 중간에 또 질문 많이 생기고 이러면 식스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코로나 괜찮아지면 무조건 오프라인에서 하고 만약에 이제 못하게 되면은 추후에 또 온라인으로 자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니 김진웅 님이 스티커를 보낸 김진웅은 제가 봤을 때 저희 인턴이었던 친구인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은 너무 인턴들이 돈이 많은가 봐. 네, 스포츠 임찬영 씨도 온라인으로 소통해서 감사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CNCS 때도 여러분들 같이 또 보고 정말 제가 인스타 DM이나 이런 걸로 답변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사실은 제가 본업은 에이전트고 일이 많기 때문에 답변을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DM 같은 거는. 그래서 항상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다 좋은 에이전트로 성장해서 이 프로그램이 저 그때 요즘 가끔 보거든요. 저 그때 3 때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좀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 좀 생겼으면 좋겠고 오늘 강의 듣고 재미있었던 강의 아니죠. Q&A 듣고 재밌었던 분들 있으면 후기도 좀 남겨주세요. 저희가 예전에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써가지고 후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후기가 거의 없는데 혹시 도움됐던 내용들이 또 있으면 에이전트를 희망하는 다른 분들이 보고 좀 이렇게 듣고 재미있게 또 읽을 수 있게 후기를 작성해 주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후기 어디에 남겨요? 아무데나 본인 블로그? 본인 인스타? 그리고 뭐 응답하라 에이전트 이렇게 해시태그 걸면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에이전트 모든 여러분들의 창창한 앞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건승을 빌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작 지원해준 스팟 우리 이은조 뭐예요? 근데 차장이에요? 뭐예요? 팀장? 뭐? 매니저? 이은조 매니저님 저의 오른팔이 근데 저를 버리고 갔어요. 오른팔 바빴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해줘서 고맙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 다 CSR이라서 이렇게 토요일인데도 회사 나와서 재미있게 해줬거든요. 세찬이 기아 타이거즈 화이팅 갑자기? 어쨌든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189명 여러분 안녕.